중국과 북한은 이미 공개적으로 미래의 대규모 전쟁을 위해 연합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수도 평양을 성대하게 방문했고 양국의 전략적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5월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결국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뒤로 베이징은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현실입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중국이 북한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도자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방 언론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서방이 이 나라를 고립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번영을 이루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정리해보고 이것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3자 동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 전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는 이 영상과 관련된 실시간 뉴스를 신속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수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성대한 환영식 직후 시진핑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조정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관계에 새로운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무역, 농업, 보건, 건설,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시진핑은 특히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시진핑의 첫 해외 순방이었으며 불과 몇 주 전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각각 따로 만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선택은 베이징이 중국을 세계 무대에서 다방면의 글로벌 주역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평양에 머무는 동안 중국이 북한의 공동이익을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항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자 김정은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진핑의 다소 우려스러운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정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확고히 지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공동의 이익과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국의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무역, 기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진핑이 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군사 분야를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전 몇 년 동안에는 시진핑이 베이징이 같은 무기로 북한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다소 꺼려왔습니다. 이어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패권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지역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모든 시도와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김정은과 시진핑의 이번 만남이 베이징이 여전히 평양을 지역 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막연하게만 이야기했던 악의 축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서방 동맹을 흔들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공개적으로 행동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5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후부터입니다. 시진핑은 오늘 또한 북한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다자주의와 포용적인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공동으로 장기적인 지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이제 북한이 중국의 손에 쥔 도구가 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질서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북한과 중국의 유대가 심화되면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워싱턴과 서울, 즉 미국과 남한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이 도착하기 전날 평양은 새로운 구축함 건조 계획을 공개하고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함으로써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일부러 우라늄을 농축하는 공장을 방문해서 우리는 핵전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없으면 이런 위협조차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중국 지도자는 평양에서 레드카펫과 의장대,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환영을 받았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광장, 군사 퍼레이드와 국가 행사들이 열리는 그곳에서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최대한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생각에는 서방의 대북 압박이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 폐쇄된 나라는 뜻밖에도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무기 판매와 러시아로의 군대 파병, 중국의 자금 지원, 그리고 에너지, 부품, 자재를 판매하면서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능력이 이러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전국적인 건설붐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북한은 평양에 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수치는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수도밖의 북한은 여전히 가난하고 2,600만 명 인구 중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연간 국내 총생산은 미국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침해국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한국의 분석센터들은 제재가 위성사진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적 진보는 단순한 선전이 아닙니다. 확장되고 있는 북한의 석유 저장 시설에서 선박들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많은 주차장이 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밤의 5해전보다 약 3배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성사진에서 남한은 밝고 북한은 어두웠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도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북한이 심지어 석유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나라처럼 보였죠. 경제적 성공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탄약과 1만 5천 명이 넘는 군인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중 3분의 1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기 판매는 북한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전략국가안보연구원의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 규모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국 브랜드들이 제재를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거창한 발언을 하는 동안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은 점점 더 그 악의 축으로 뭉치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을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